네, 발표 잘 들리시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발표 연습하다가 8시 지난 줄도 모르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먼저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연습을 해봤는데 이게 제가 한번 발표하니까 4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권혁준이라고 하고 저는 하나시스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요. 시총이 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18,550원이고 퍼가 19배 아니고요. 이거 잘못 썼습니다. 지금 21년 퍼 기준으로 한 40배가 넘습니다. 이게 최근에 유증을 해가지고 퍼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배당 조금 해주는 것든 뭐 플러스 알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우선 군대 뭐 무기 같은 거 납품하는 방산 부분과 이제 롯데정보통신 같이 이제 그룹사향 정보통신과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ICT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를 선정하는 이유는 제가 그냥 이제 전혀 관련 없이 미래 관련 이제 리포트 같은 거나 리서치를 하는데 제가 UAM과 저궤도 위성 산업이라는 미래 산업을 그냥 몇 개월 차이를 두고 있는데 두 개에서 계속 이제 하나 시스템 관련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하나 시스템이 도대체 뭐 하는 회사길래 이런 사실 UAM이랑 저궤도 위성은 사실은 되게 먼 미래의 사업인데 이거 계속 하는 거지 하면서 순수히 그 동기로 공부를 했고요. 이제 저도 아직 투자를 안 했지만은 할 예정인데 투자 아이디어도 이 두 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크게 아까 말씀드린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방산 부분이 전체 매출의 70%, 그 다음에 ICT가 30%로 이루어져 있고 총 매출이 작년 말 기준으로 1조 6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그렇고 ICT 부분은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방산 부분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방산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군대에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매출의 성장성이 결국에는 국방 예산에 따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방 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있습니다. 이제 전력 운영비라고 하면은 전력 운영비가 전체의 국방비의 70%인데 전력 운영비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병사들 월급, 그다음에 뭐 식비, 막사, 유지 보수비, 이런 것들이 다 전력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30%가 방위력 개선인데, 방위력 개선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한다거나, 새로운 전투함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방위력 개선비에서 나가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가 방위력 개선비의 성장성이 전력 운영비의 성장성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고, 그만큼 군수 경쟁이 좀 더 심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나 시스템의 방위 사업 부분 매출은 전부 다 방위력 개선비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년 국방 예산이랑 25년까지의 국방 예산 계획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거 국방부에서 발표한 자료고 보시면은 25년까지 올해부터 25년까지 약 300조 국방 예산을 사용하겠다라고 했고 그중에 30%인 100조가 방위력 개선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국방 예산 성장률이 이제 전력 운영비보다 더 높은 점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방위력 개선비에서 이제 매출 기준으로 하나 시스템의 점유율이 7% 정도 됩니다. 단순 계산하면은 이게 당연히 수주 산업이니까 매출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지만은 단순 계산하면은 5년간 방산 부분에서만 이제 7조 정도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이거를 연간으로 나누면은 약 1조 한 4천억 정도가 매년 이제 매출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1조 1,500억 정도니까 이렇게 앞으로 국방 예산이 성장하는 만큼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안정적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말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이제 더 매출이 오를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냐 보면은 이제 하나가 방산 부분으로 유명한데 보시면은 하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3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여기 밑에 다양한 방산 업체들이 있는데 여기 방산 업체들이 다 각자의 그 장점들이 있는 곳이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레이더나 뭐 광학 장비 이런 것들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잠수함 같은 거 만들 때 잠수함에 그냥 배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납품하는 게 아니라 안에 뭐 포도 들어가야 되고 레이더도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패키지를 묶어서 하나 그룹 차원에서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점인 이제 플러스 알파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ICT 부분인데 이제 ICT 사실은 이제 방산 부분이랑 군대에 납품하는 딱딱한 방산이랑 ICT라니까 말랑말랑한 거랑 '왜 이렇게 두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를 좀 이해를 하면은 하나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과거 얘기까지 한번 쭉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우선 어 그 그 원래 삼성 거였고요. 삼성이 2015년에 그 지배구조를 개편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전신인 삼성 테크윈과 그 하위에 있던 이제 하나 시스템의 전신인 삼성 탈레스를 하나에 이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삼성 탈레스는 프랑스 방산 업체인 탈레스와 조인트 벤처로 만들었던 업체고 하나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름을 하나 시스템으로 바꿨고요. 이때만 해도 방산만 하는 방산 100%를 하는 업체였는데 2018년에 그 ICT 그룹사양 ICT를 하던 하나 SNC와 합병을 하게 되면서 지금의 하나 시스템의 모습을 띠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장은 한 19년이었나요? 저 날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때 했고요. 이것도 지배구조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나 SNC의 원래 합병 전에 하나 SNC를 가지고 있던 최대 주주는 H솔루션이라는 회사였고요. 이제 하나 시스템과 하나 SNC가 합병을 하게 되면서 HN솔루션이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 H솔루션이라는 회사가 누구 거냐고 하면은 이제 하나 김승현 회장의 세 아들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 H솔루션 없어졌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렇게 이제 이제 경영권을 승계받아야 되는 세 아들이 지분을 100%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경영권 승계 구도에서 이제 하나 시스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하나 시스템 이 모습을 띠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영업이익률을 보시면은 2018년에 그 ICT 부분을 인수 합병하게 되면서 19년에 풀로 매출이 잡혀서 보시면은 이제 전에 영업이익률이 뭐 3% 중반대 정도 하던 것들이 이제 ICT 고마진 사업을 인수하게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이제 약간 반 정도 독과점 포지션을 인정받는 방산 부분과 그룹사양 매출이 70% 80%가 되는 ICT 부분을 보유한 이제 소위 본진의 사업이 매우 안정적이고 앞으로 그 몇 년간은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꺾이지 않을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소위 본진은 튼튼하다고 할 수 있고 이 일을 기반으로 이제 신사업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이제 이제 더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사업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처음은 신사업은 우선 하나 시스템이 두 개를 하는데 하나는 UAM이라는 사업입니다. UAM은 이제 그 도심 항공 모빌리티의 약자인데 쉽게 얘기해서 드론을 타고 이제 뭐 도심과 도시나 혹은 뭐 지하철 갈 거리를 드론을 타고 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지금 글로벌 업체들이 만들고 있는 이 UAM 기체의 다양한 모습들인데 뭐 기본적으로 헬기랑 뭔가 비슷하게 생겼죠. 헬기처럼 수직으로 착륙과 이륙을 하고 어떤 승강장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헬기랑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면은 우선 그러니까 헬기는 매우 시끄러운데 우선 요거는 매우 조용하고
또한 석유가 아니라 기름이 아니라 배터리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되게 조용한 데 비해서 고출력으로 빠르게 이동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또 탄소 배출을 안 해서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서울 사시면 서울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국내에서 하도 차가 많아서 어딜 가든 차가 막히기 때문에 이제 특히 도심 내에서의 교통 정체가 매우 심해지고 거기서 이제 낭비되는 시간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UAM이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형태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버가 팔았는데, 우버가 사실 가장 이제 열정적으로 이제 UAM 사업을 진행을 했던 업체고, UAM이 이런 이제 형태를 제시를 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뭐 출근을 하면은 뭐 이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뭐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버스를 타고 이걸 승강장 버티포트라 그러는데, UAM 버티포트에서 기체를 타고 도착을 하면은 뭐 다시 뭐 버스를 타고 뭐 제가 뭐 회사에 가는 이런 연계된 새로운 종합교통 형태를 이제 우버가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버가 주목을 할 만큼 이제 글로벌 산업에서 이미 주목을 하고 있는 차세대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뒤처지거나 혹은 뭐 해외 업체에 선점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토부 주관 하에 마이스톤을 올해 작년 3월이었나요? 이제 제시를 해서 여기에 다양한 업체들과 이제 뭐 대학교, 뭐 중앙부처, 지방정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25년부터 초기 일부 노선을 상용화하면서 초기로 진입을 한다는 목표를 마이스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21년은 진짜 준비기로서 관련 법이나 제도부터 만들어야 되는 완전 극초기의 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AM이 활성화되는데 뭐가 필요하냐 보면은 뭐 당연히 이거를 기체를 타야 되는 기체가 필요할 거고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 사업자가 필요할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승강장을 만들고 그걸 관리하고 그다음에 하늘에 떠 있는 거와 교통을 관제하는 등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이제 하나 시스템은 여기 기체 개발과 운송, 그다음에 항공 관리를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는 UAM의 종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점을 확실히 했고, 현재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하나 시스템이 이제 미국의 오버에어라는 기체를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곳에 스타트업에 가까운데 이곳에 투자를 해서 시리즈 A를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이곳의 기체를 활용하는 방향을 우선을 가지고 있고, 이곳이 기체가 내년에 시행 비행을 할 예정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빨리 오는데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업은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입니다. 저궤도 위성통신이라고 하면은 결국에 인터넷을 서비스한다라는 건데, 이제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는 전 세계의 6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 인터넷이라는 것은 해저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유선으로 서비스되는 거고, 저희가 알고 있는 와이파이나 뭐 4G, 5G는 사실은 케이블에 비하면은 단거리 서비스만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뭐 허허벌판에 있는 소위 미국 중부에 있는 옥수수 허허벌판에서는 인터넷이 안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자는 저궤도의 위성을 많이 띄워서 인터넷이 되지 않는 곳에 인터넷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보면 저궤도가 뭐냐라고 보면은, 저궤도 위성이 뭐냐라고 보면은 이게 보면 여기 지금 LEO가 저궤도 위성이고 GEO가 정지궤도 위성인데, 이제 정지궤도 위성은 보통 뭐 날씨 같은 거 예측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정지궤도 위성은 딱 보면 지구랑 거리가 멀기 때문에 통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대신 커버하는 지역이 넓죠. 저궤도 위성은 통신을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같은 걸 서비스하는 데는 적합하지만은 그 커버 지역이 매우 작기 때문에
되게 수많은 인공위성을 띄워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지 궤도에 비해서 저궤도는 궤도가 낮고 대신 지연 속도도 매우 작은, 짧은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궤도 위성통신이 뭐냐 보면은 이제 인터넷 이게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이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저궤도 위성통신과 소통을 합니다. 이게 뭐 송신을 합니다. 송신하면은 인터넷의 수요자가 지상 안테나를 구매를 해서 이거를 이제 지상에 설치해 놓으면은 저궤도 위성과 통신을 하면서 기존에 인터넷이 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이 UAM과는 다르게 저궤도 위성은 이미 상용화된 서비스가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또 다른 사업이죠. 스페이스X의 자회사인 스타링크가 이미 인터넷 서비스를 한 달에 $99 내고 할 수 있는 서비스, 베타 서비스를 이미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왜 이걸 갑자기 하냐라고 하면은 하나가 집중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은 고정된 장소가 아닌 다양한 속도로 움직이는 운송수단에 인터넷을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그 위성통신 안테나 기술인 페이저 솔루션을 인수를 해서 지금 하나 페이저가 이제 하나 시스템의 유럽 법인이고요. 또한 카이메타라는 곳에도 이제 인수를 해서 위성통신 안테나의 독점권을 우선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얼마 전에 발표된 내용인데, 이제 그 스타링크에 이어서 2위 저궤도 위성 통신 산업 2위 업체인 워너비라는 곳에 3,400억 원을 투자해서 경영권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저궤도 위성인데 움직이는 데서 할 거야라고 하면은 딱 그림이 그려지죠. UAM이라게 빠르게 도심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기체의 인터넷을 제공하는 저궤도 위성 통신 산업을 같이 포트폴리오 확보를 해서 UAM 산업을 결국 강화를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 시스템 목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빨리 얘기했는데, 아무튼 신사업의 대략적인 모델이 이런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사실은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방산이나 ICT 부분이 아니라 제 신사업, 정확히 얘기하면 매출이 하나도 발생을 하지 않는 신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재무지표 분석이나 뭐 밸류에이션 평가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보면은 뭐 지금 당장 회사가 망할 뭐 그런 이슈는 없었습니다. 단지 단점은 이제 얼마 전에 유상증자를 했는데, 유상증자 살펴보겠습니다. 유상증자를 했는데도 주가가 전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희석이 심하게 됐는데도 주가가 전혀 떨어지지 않았고, 또한 이번 조정 때도 조정을 전혀 안 받아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된다. 퍼 기준으로 상당히 부담이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관리 종목 편입 가능 없었고요. 네, 투자 검토 의견 뭐 리포트를 하나 살펴보면은 제가 살펴본 거는 이제 하나 시스템이 3월에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6월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1.2조 원의 유상증자를 했고, 주식수가 70%가 증가하는 진짜 엄청난 유상증자였습니다. 지금 다시 얘기하면은 이제 시총이 지금 3조 5천인데 유상증자 하기 전에는 뭐 2조가 안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유상증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재원 1.2조의 재원 중에 72%를 우리 사주, 그다음에 최대주주와 2대주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H솔루션이 이제 70%를 그룹사가 책임졌다는 거는 이제 그룹사 차원에서 이 UAM 산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로 저는 비춰졌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물론 너무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이지만은 이거 또 숫자로 확인하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세계 유수의 인재들이 있는 세계 각국에 있는 컨설팅 업체에서도 UAM의 시장 크기를 전부 다 다르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급초기의 산업이지만은 뭔가 이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데 있어서 논리가 이렇게 탁탁탁 맞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보고선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유의해야 되는 점은 유망해 보이지는 사업이지만은 그러니까 리서치 업체가 예측하는 시장 규모도 다를 만큼 아직
개화가 안 된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저희 읽었던 그 금융특위 역사에도 보면은 뭐 1800년, 700년대, 800년대 남미의 그 보물 어선 뭐 이렇게 인양하겠다라고 하는 뭐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하는 듯처럼 보이지만 대다수가 실패한 것처럼 UAM도 그런 실패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라는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선은 하나 시스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세계 각국에 있는 유수 업체들이 UAM 산업에 뛰어들고 있고 또한 하나 그룹 차원에서의 의지도 확인이 되어서 우선 그런 것들을 보고 우선 투자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성을 보면은 이제 투자 포인트 1번으로는 독과적인 지위를 인정받아서 안정적인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는 방위 부분, 그리고 그룹사 캡티브 매출이 있는 ICT 부분의 탄탄한 본질, 그리고 2번은 유증을 통해서 확보한 재원. 그러니까 지금 2분기 말 기준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아직도 1.2조 원 정도의 재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UAM과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에 신사업을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얼마 전에 원앱이라는 회사도 3,400억 원을 투자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일부 회사의 주가를 억지로 누른다거나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거는 하나 시스템의 주가가 지분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면은 경영권 승배에도 되게 좋은 구도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되게 플러스 알파 요소로 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시스템의 2대 주인이 H솔루션이 있는데, 이 H솔루션이 하나에너지라는 회사를 100%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거 두 개를 합병을 하게 되면서 H솔루션이 소멸범위 됐고요. 이제 그래서 하나 김승현 회장의 세 아들이 하나에너지를 100%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 보기에는 하나 시스템이 이미 상장을 했고 지분을 거의 절반 정도 가지고 있는 한국 하나종합화학을 상장을 시켜서 이제 하나에너지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린 다음에 하나를 인수하거나, 그러니까 하나 지주회사를 인수하거나 뭐 아니면 합병이 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무튼 어느 형태가 됐든 하나 시스템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면은 요 세 아들이 경영권을 승계받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구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플러스 알파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리스크는 당연히 신사업 언제 돈 벌지 모릅니다. 이거 진짜 돈 벌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의 문제, 지금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BEP 넘는 시점이 28년이라고 그러면은 굳이 내가 지금 투자해야 될까라는 어떤 리스크가 있을 거고요. 2번으로는 이제 이게 정말 엄청난 인프라가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겨우 1.5조 원이 분명 다 작은 돈은 아니지만은 겨우 1.5조 원으로 신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있고, 또한 이제 유증호 주가 빠지지 않아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매수할 때 한 번에 매수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계좌를 하나 새로 파서 초장기 관점으로 매달 적립식으로 제가 버는 돈을 꾸준히 일부 한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위에 있는 투자 시뮬레이션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사실 여기 거의 안 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당장 매출은커녕 법이랑 규제도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초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 접근하는 게 정말 유효하다고 우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우선 발표는 조금 시간이 넘었는데 여기까지고 네, Q&A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UAM 관련하여 현대차 그룹도 미래 주력 산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하나시스템의 UAM 산업은 어떤 비즈니스 관계가 되는지 궁금하고 향후 UAM 시장 전망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어려운 질문인데 우선 국내에서 UAM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는 기업은 세 곳이 있습니다. 하나시스템, 현대차, 그리고 대한항공이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이랑 현대차는 우선 협력을 하고 있지 않고요. 우선 왜냐면은 두 개 업체는 두 개 다 UAM을 모두 다 자기가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대한항공은
이제 UM의 뭐 기체도 만들고 운영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중에서 비행 관제 시스템에 집중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한항공, 현대차와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지금 당장으로는 하나시스템과 현대차가 경쟁 관계이지만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극초기 단계 준비기라서 향후 산업 형태계가 어떻게 조성될지는 계속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업체가 지금 UM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살펴보면은 하나는 이제 외부 M&A를 적극 진행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시스템이 지금 투자한 돈이 한 거의 5천억 정도를 이미 UAM과 조개도 위성에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M&A를 적극 활용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대차는 반면에 이제 현대모비스랑 기아랑 미국의 UAM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제 자체 개발을 좀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UAM 전망은 당연히 저도 좀 리스크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기존에 원래 회사 다니면서 이제 뭐 지하철을 타든 뭐 승용차를 타든 심지어 자전거를 타든 도어투도어로 1시간이 넘었거든요. 특히 이제 자가용을 타면은 진짜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되게 출퇴근하는데 너무 힘들었고 되게 고통받아서 가지고 저는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교통수단은 상당히 환영하는 한 편입니다. 근데 이제 되게 이런 것 때문에 저도 하나시스템에 투자하려는 이렇게 되게 편향적인 사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넘어야 될 산이 많다는 거는 역시 하나시스템 관심 있으신 분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 버크가 계속 말씀드리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개나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운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이러면은 크게 신뢰성이 떨어지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요소고요. 이제 뭐 킥보드나 이런 것들랑 다르게 이 UAM 전용 승강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이나 부지 확보에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이 들고요. 뭐 소음 같은 거나 혹은 뭐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렇게 님비 현상도 있을 수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잘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비행체가 추락을 하게 된다면은 심지어 뭐 바다나 산에 추락하는 게 아니라 도심 한복판, 강남역 한복판에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된다면 정말 큰 인명 피해가 발생을 하고 이제 사회적 거부감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정말 조심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점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하나가 투자한 오버웨어라는 데 IR도 유튜브에 있길래 찾아보고 했는데 그런 업체들이 모르고 있는 건 아니고요. 되게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조용하고 타기 깔끔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사가 투자를 하면은 이제 매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리뷰를 하듯이 UAM도 이제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살펴봐야 되는 요소라고, 그러니까 하나시스템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UAM을 계속 트래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퍼35는 어떻게 주셨는지, 그리고 피어그룹은 어디로 봐야 될까요? 라고 하면 퍼35는 사실 제가 그냥 퍼는 그냥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면은 퍼라는 거는 생각해보면은 당연히 당기순이익에 비교해서 시총이 얼마나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신사업을 보고 투자하는 건데 신사업은 당기순이익이 0이기 때문에 사실 퍼를 사용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고, 저도 사실은 그럼 EBITDA를 봐야 되나 아니면 뭘 봐야 되나라는 생각했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고 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해외에 뭐 조비 에이비에이션이라던가 등등 여러 회사들이 UAM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이런 곳이랑 같이 이제 한번 피어 그룹으로 잡고 비교를 해보는 작업을 한번 제가 해서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유증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LIG 넥스원이나 이런 다른 방산업체와 비교하는 것은 크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 이제는 좀 뭐 해외 UAM 업체들과 비교를 해야 되는 수준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UAM 초기 단계 도심 내 거점 및 연계교통 구축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교통체계를 기존 시스템과 연결하기 위해서 지역자치단체와 협업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보급 확대 및 접근성 유를 위해 이렇게 뭐 지역단체나 국가와 함께하는 부분이 있나요? 한강 수상택시처럼 연계교통 구축이 어려워 반짝 사라지고 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개발 중인 UAM 동체 운전은 수소 배터리인가 전기 배터리인가요? 마지막 질문은 전기 배터리고요. 오버웨어라는 회사는 버터플레이라는 기체를 만들면서 전기 배터리를 우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하나가 이제 수소 쪽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그룹 차원에서 나중에 수소를 활용한 기체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전기 배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요. 국토부 주관에서 KUM이라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UAM 산업을 아까 보여드린 마일스톤으로 만들었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보공기업, 민간기업, 뭐 대학교 등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현아시스템, 현대차, 대한항공이 모두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뭐죠? 그 상용화할 단계가 아니라 아직도 시험 비행을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역단체나 이제 세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없고요. 다만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뭐 자기네 지방 전체들이 우리 지역에서 시험 비행을 해라라는 식으로 이제 업체들과 이렇게 MOU를 맺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KUM에도 보면은 로드맵 6가지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이용 편의를 위한 인프라 연계교통 구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강대시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같은 데서도 중요한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연계교통을 되게 중요시하는 것도 아까 우버의 사례에서도 봤다시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점이라서 이 부분은 네, 꼭 잘 그렇게 되고 있는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ESG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인데 질문 너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답변을 못 썼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하나시스템뿐만 아니라 그냥 제 편향적인 답변일 것 같은데 저는 E랑 S는 기업 밸류에이션에 크게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주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모든 기업이 E랑 S는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철강업체를 보면 알죠. 철강업체들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E랑 S 하려고 이제 중국도 그렇게 감산하려고 하는 거고. 저는 그래서 E랑 S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다 해야 되는 거고 안 하는 업체는 그냥 도태될 거라 생각하고 하나도 그런 관점에서 UAM도 이제 친환경으로 포장이 되기 때문에 잘하고 있고 또한 다른 그룹사의 다른 업체들도 수소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제 E랑 S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G라는 측면은 가버넌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제 이런 대기업이 뭐 2세로 넘어가고 막 이런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긴 하죠. G라는 거에서 이미 거기서 마이너스 요소이긴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나시스템의 지분 가치와 저희 같은 소액주주의 이제 지분 가치 방향성이 그게 일치를 하기 때문에 당장 G는 좋은 요소라고 G는 하나시스템 관점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 전체적인 그룹사 측면에서는 G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하나시스템 관점에서 좋은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저는 우선 장기적으로 생각했습니다.